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논의할 자체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예. 요거는 2018년도에 일단 팩트 자체가 틀렸어요. 2018년도에 인구 감소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틀린 데이터입니다. 예. 요게 언제 데이터냐면 이게 인구 통계청 데이터인데 이게 2006년도 자료예요. 2010년까지 안 나왔나? 2006년도 자료가 2018년도라고 했던 거고 이 당시가 이 조사 당시가 우리나라가 인구 그러니까 가구당 인구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는 거 그게 1.16명인가 1.19명인가로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았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상정을 하니까 당연히 인구 감소가 시작됐던 건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인구 총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후에 2011년에 또 조사를 했겠죠. 2011년에 조사했던 거는 이제 2030년부터가 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자료가 이제 또 나오겠죠. 네,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인구가 1.19명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3명 정도 바뀌었어요. 애기 태어나는 게 가구당. 그러면은 이제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자체가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가구 수 감소에 대해서는 더 늘어납니다.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2030년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구 수에 대한 감소 누부는 언제냐면은, 글씨, 잘 안 보이겠네요. 가구 수 감소는, 이거는 2035년이라고 합니다. 2035년. 네. 그리고 실제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논의할 시기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우리 인구 감소한 나라가 하나도 없을까요? 선진국에 인구 감소한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럴싸하지만 인과관계가 아주 뚜렷하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양극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 인구가 줄면 강남부터 줄까요? 지방도시부터 줄까요? 이건 뭐 초등학생 애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으로 줄어도 강남은 안 줄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래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계부채도 여기랑 연결돼서 생각하는 건데,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 금융정책을 쓰는 건데,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실제로 금융정책. 물론 이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좀 죄다가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죽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풀어주고 하는 계속 맹온탕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뭐 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목적이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끌어내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너무 떨어지거나를 피해서 그냥 적절하게 물가 상승률 정도로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만큼 연동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정부 딱 매를 들어갖고 떨어뜨리고, 너무 떨어뜨릴 것 같으면 딱 올려줘서 풀어준 다음에 맞아서 이 진폭이 별로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안정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는 벼락부자 나오고 자살자 속출하고 벼락부자 나오고 자살자 속출하고 이거 난리 나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끔 안정화가 하게끔 이 진폭 자체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평균이 이렇다는 거고, 올라갈 지역과 떨어질 지역과 이 시기에 올라갈 것과 이 시기에 별로 안 올라갈 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매번 투자할 수 있는 시기와 매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나타나는 겁니다. 요 원론적으로 거시경제력을 갖고 이걸 갖고 내가 사야지, 이땐 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떨어지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놈이 있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참고를 하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을 어떻게 투자해서 언제 팔 건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동산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도 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예, 뭐 대폭락이 일어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소설 쓰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통화량 증대라는 부분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통화량은 매년 증가를 하겠죠. 통화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통화량은 매번 증가를 합니다. 이건 뭘로 증거가 되냐면은 물가 상승.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친 그런 해가 있었나요? 물가 상승률은 문제가 없는 이상 물가 상승률이 2%가 됐든 4%가 됐든 얼파가 됐든 매년 오르는 겁니다. 평균적인 물가는. 이게 왜?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져는 당연히 물가 올라야죠. 그렇잖아요. 예. 통화량이 없어지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발행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되는 거고, 실물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물 경기는 상승. 부동산은 뭐예요? 대표적인 실물 경기죠. 부동산은 그냥 냅두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정상입니다. 안 오르면 비정상이에요, 부동산은. 안 오르면. 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서 그냥 인플레이션을 방어만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사진 않잖아요. 그죠? 올라줘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세하게 공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은. 네, 일단은 뭐 공부할 거 무지 많은데 여러분들 뭐 세금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 그건 뭐 다 할 수는 없고 강남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가 사실은 제가 다 준비를 못했어요. 하다가 지도 보면서 제가